와,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쉐보레. 어떤 우리나라에서 쉐보레에 대한 전망을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쉐보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먹튀를 할까, 어떻게 하면 호구를 하나 잡아볼까 하는 쉐보레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쉐보레 하면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물론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 가장 크지만 쉐보레 자동차들이 기본기가 좋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단 말립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렉 타입의 잘 세팅된 나름 고급진 핸들감에다가 250마력 정도 되는 캐딜락 디튠된 엔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걸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냐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딱 요 정도까지인 것 같거든요. 보통 쉐보레 차들을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스몰 오버랩 같은 충돌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뭐 평범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타사 대비해서 더 떨어지는 그런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쉐보레 차가 좋다 안 좋다, 현기차가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쉐보레가 우리나라를 떠날 마음이 있는지 별로 차를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단종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출시 차량만 해도 아베오, 크루즈, 임팔라, 올란도 요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베오랑 임팔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워낙 안 팔리니까 뭐 단종할 수 있다고 치는데 크루즈랑 특히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AS 부분 또한 부품값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인비까지도 현기 대비해서 2배가 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체적인 생산량 자체를 많이 줄였고 우리나라 군산 공장도 문을 닫아버렸고요. 부평 공장도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면 상품성을 높이던지 단가를 낮추던지 해서 뭔가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연히 안 팔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줄이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 구입 후 사후 서비스입니다. 이게 아마 쉐보레 차주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일단 쉐보레에서 거래하고 있던 내비게이션 업체랑 계약이 끝나서 2014년 이전에 나온 차량들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이제 앞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했다. 2014년 정도면 그렇게 구형 차량도 아닌데 비싼 돈 내고 뭐 한 100만 원 돈 내고 내비게이션 달았을 텐데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와, 이게 진짜 레알이라고? 와,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치? 그리고 구형차들뿐만 아니고요.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최신 차량들도 홈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D카드를 교체를 받아야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말이 안 돼. 아니, 지도 업데이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내가 귀찮게 가서 SD카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체가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진짜 정말 너무한 거죠.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순정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 이거 만약에 돈 들어가면 진짜 No God! 그리고 지금은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다카타 에어백 있죠?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리콜을 안 해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백 회사가 리콜 해주느라 망했어요. 그런데 또 벤츠에서는 리콜을 빠릿빠릿하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쉐보레 제조사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올란도 차주분들 막 리콜 못 받고 있다 어쨌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거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뭐 쉐보레가 좋으면 그래도 뭐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양보를 해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쉐보레의 가격 정책입니다. 아니,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대세라고 하지만 어떻게 소나타만한 그랜저만한 그런 중형차 말리부에다가 1350cc 3기통은 너무했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라도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장난도 정도 것이지. 이 LT 등급 이하는 뒷 대르둥이 구형께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아니 큰맘 먹고 새 차를 사는데 구형 느낌 받는 건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등급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프리미어 등급에다가 LED 하나 박으면 가격은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3기통에 1350cc를 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이면 그랜저 하위 트림까지도 보이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규 플랫폼도 나온 지금 이 시점에 소나타 대신해서 말리부를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할인을 얼마나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인을 해줘도 문제야. 왜 크루즈도 할인해줬었죠? 막 400만 원인가 이렇게 할인해준 다음에 바로 단종시켜버렸어. 아,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지. 먹튀지 먹튀야. 아니 뭐 말리부주 크루즈 꼴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쉐보레에서 철수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 팔리니까 철수할게, 뭐 이런 명분?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지만 제가 신차로 딱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철수를 했다? 이제 내 차가 수입차로 돼서 부품값도 굉장히 비싸고 공임도 비싸고 수리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단종된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집중!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살 땐 현대, 남 추천할 땐 쉐보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대자동차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쉐보레를 특별히 싫어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싫어서 쉐보레를 산다는 건 진흙을 피하려다가 똥 밟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싫다면 돈 많이 벌어서 독일차나 이태리차 사야죠.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